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과 같은 그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과 같은 그런 사회적 보험 제도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노후 아니면 질병 같은 거죠. 그런 사회적 위험에 관련해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저위험군이 되겠죠. 그리고 질병 관련해서는 더 건강하고 노동력이 훨씬 더 풍부한 그런 국민들이 저위험군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들 사이의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저위험군으로부터 고위험군 사이로 자원이 순환되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본 개념에 동의하시죠, 장관님?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으로 그럼 좁혀서 봅시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좀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큰 줄기는 재정 안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그런 거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조금 더 강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둘이 상충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상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장관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안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연금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스템이 걱정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 연기금 자체를 끊임없이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재정 안정이라 함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다, 하위 개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 안정과 함께 커플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기금 고갈, 그래서 공포 조성을 하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슬라이드 봐주십시오. 이게 국민연금 기금의 국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각 국가별로 GDP랑 비교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1위예요. 그리고 이거를 절대 금액, 절대액 순위로 해도 미국, 일본에 이어서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풍부하게, 충분하게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GDP 비중에서는 1위니까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 적립하고 있지 않죠, 장관님. 그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연금 지급액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2개월 정도 급여 지분만 적립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몇 년도 되면 기금이 다 고갈돼 가지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이거는 사실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연기금이 만약에 소진이 다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연금제도의 붕괴가 아닙니다. 연기금이 다 소진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가 방식으로 뭐 바꾸든지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소진이 됐다는 게 더 이상 뭐 몇 년도부터는 연금을 줄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 보면 연기금이 이렇게 수십 년치 쌓여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연기금이 소진이 됐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처럼 국민의 노후를 놓고 논의 구조를 왜곡을 해가지고 계속 뭔가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 이 재정 안정론이랑 같이 커플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돌아다니는 이 연기금이 소진이 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사실과는 동떨어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국가의 그 연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도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 안정 그다음에 요거랑 같이 짝꿍을 이루어가지고 확대 재생성되고 있는 기금 고갈 프레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이 재정 안정론을 주장할 때 또 재정 안정론을 좋은 명분으로 해가지고 일각에서 금지 오ገብ처럼 여기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자동 조정 장치의 소속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과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여쭤보고자 해요. 그 편의상 모수개혁 구조개혁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수개혁은 말 그대로 모수, 그러니까 뭐 보험료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급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급을 시작하는 수급을 시작하는 연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모수에 관련된 것을 조정을 하는 게 모수개혁이죠. 예. 그렇다면은 자동 조정 장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수와 함께 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이 모수개혁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구조개혁이라 함은 우리가 단층적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만 있다든지 아니면 기초연금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어만 가지고 있는 국민의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을 멀티 레이어로 바꾸는 즉 기초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다층적인 보장 구조로 바꾸는 게 구조개혁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다면 이 자동 조정 장치의 소속은 모수개혁이다라는 거기에 관련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회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뭐 구조개혁의 범위는 다양한데 굳이 나눈다고 하면 모수개혁 쪽엔 들어가겠지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모수개혁에서 그거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금 특위에서 좀 자세히 토론을 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에서 이어갈게요. 네. 네, 오전 질의 이어서 자동 조정 장치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용 장관님. 네. 예.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께서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연금이 삭감이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아마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인순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료는 가입 그 연수를 40년을 가정해서 한 거예요. 40년을 가정해서 한 거고 월 평균액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슬라이드 좀 봐주세요. 이거는 그 가입 연수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27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고요. 30세 같은 경우에는 26년, 40세 같은 경우는 24년 그렇게 세팅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액을 봤죠. 오전 중에 청년들이 원하는 자동 조정 장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과연 청년들이 원할까 봅시다. 96년생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올해 A값인 309만 원을 매달 벌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75이 되는 2070년엔 얼마를 받게 되냐. 저 첫 번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돼 있는 칸 있죠. 네. 그러면은 70만 4천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청년이 본인이 원했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한다고 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나마 70만 4천 원 받던 게 59만 6천 원 됩니다. 그죠? 네. 자동 조정 장치가 청년 위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를 만약 도입하게 되면은 그건 어디 특정 세대만 부담이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 연금을 깎이게 되는 수급하는 거죠. 사람, 예, 전체가 다. 그죠? 다 예,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을 위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넘버로 증명을 했죠. 그리고 이 자료 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의원실이 가공한 것도 아니고요. 저소득층 가입자일수록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 타격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이 방빈의 역할을 최소한 그 가난을 방지하는 방빈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깎는다? 그죠? 이게 계속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자동 조정 장치의 민낯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는 또 다른 근거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선진국들은 다 도입했다.
OECD 국가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도입했다. 도입한 거 맞아요. 그런데 도입했냐 안 했냐만 놓고 봐서는 안 되겠죠. 그 국가에 해당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그 이전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얼마나 두텁게 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57년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니까 보험료율을 꾸준히 인상을 해왔어요. 25년에 18.6% 돼요. 그런데 독일은 최대 보험료 인상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22%죠. 그리고 이 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와 함께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22년 기준 국고보조금이 연금 수입의 22.5%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이만큼 쏟아붓고 국민들께도 그 보험료율을 이만큼 올려서 받고 그랬는데도 다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 도입한 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스웨덴 도입했어요. 그렇죠? 1996년에 확정급여형 연금의 관대한 급여 체결.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이게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걸 좀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율을 18.5% 인상을 한과 동시에 이제 연금제도 자체도 전환을 하죠. 그래서 자동균형 장치를 도입해가지고 DC형 새 연금제재 재정 균형을 도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니까 받는 금액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급여가 삭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실제 삭감은 또 얼마나 좀 방어를 해주냐 국가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동조정 장치로 인해서 삭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 소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장치들이 다 돼 있는 국가들이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한 국가들을 보면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대한민국에서 A라는 청년이 노후를 맞이하기 전까지 본인 사적인 부담으로 본인이 다 부담하는 바람에 오히려 내 개인이 노후에 대비할 자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런 여타의 국가들은 그러면은 그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복지 시스템이 훨씬 두터우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노후에 대비할 충분한 여력을 주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자동조정 장치가 있다 없다 OX 칠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과 함께 그리고 노후에 급여가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그 삭감된 것을 국가가 얼마나 국고로 지급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OX를 쳐야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김남효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 기재부 차관께서 그게 그 크레딧 관련해서 발생 시점이랑 그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그 수급 시점이랑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복지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좀 소통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기금 고갈 관련해서 제가 그 장관 연기금이 고갈되는 게 그 연금 제도가 연금을 못 받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기금이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걸로 왜곡이 돼서 그렇게 좀 전달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그 점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이제 수급이 확정되신 분들은 아무리 보험료나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분 더 받는 거를 좀 덜 받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같이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금액의 삭감 그거는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니까 정확한 숫자가 맞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대 여명 증가율만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만 빼면은 또 금액은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 조정 장치에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특위에서 좀 잘 논의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단점도 있고 이거를 그 소득 대체율에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부터 급여를 맞습니다. 받느냐에 예. 부과할 수도 있고 보험료율에도 붙일 수 있고 예. 근데 붙일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모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어쨌든 소득 대체율에만 계속 붙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현금성 예. 문제는 현물성 질의 문제는 마무리해 다른 주시기 시스템도 바랍니다. 함께 패키지로 논의가 맞습니다.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개혁과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네, 이상입니다. 예, 강선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